평화로운 저녁 식사 중 미국에서 지연의 급한 전화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아버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언니 명의에서 형부 단독으로 바뀌어 있어요. 도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고 은미와 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연아,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북 전주의 오래된 한옥마당에서 아침 햇살이 고즈넉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박도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어요. 먹물이 한지 위로 천천히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인생무상이로구나. 도연이 쓴 글씨는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40년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낸 그였지만 이제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지만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도연은 서예를 마치고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물을 주면서 고추잎을 살펴보니 벌써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올해도 고추 농사 잘 되겠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텃밭을 가꿨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의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붙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딸 박은미였어요. 45세인 은미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조금 의아했어요. 은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평소 은미는 바쁜 일상에 쫓겨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찾아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 은미야.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요. 은미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도연은 딸의 이런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은미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달라붙곤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후로는 점점 거리감이 생겼었거든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은 아프지 않으시고요? 응, 괜찮다. 가끔 쑤시긴 하지만 약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챙기시긴 하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고 계시고요? 은미의 세심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딸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조금씩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새로 생긴 갈비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갈비집이라 너무 비싸지 않겠니? 아이고, 아버지. 제가 사는 건데 뭘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맛있는 것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된 고기도 안 드시잖아요. 도연은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외식이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갈비집으로 가는 길에 은미는 아버지와 팔짱까지 끼며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효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은미는 평소보다 훨씬 수다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외로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또한 메뉴를 고를 때도 아버지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이것저것 추천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예는 잘하고 계세요? 전에 쓰신 작품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 매일 조금씩 하고 있어. 시간도 많고 해서 대단하세요. 저는 아버지 글씨체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에도 걸어두고 싶어요. 은미의 칭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딸이 자신의 취미를 인정해주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이런 대화가 언제부터 가능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 형부는 요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갑자기 던진 은미의 질문에 도연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사위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금 의외였어요. 평소 은미는 남편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준석이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왜 그러니? 아, 그냥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은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확인하러 오려고요.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고 맛있는 곳도 가고요. 그래, 그럼 고맙지. 하지만 내가 바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앞으로 더 자주 챙기겠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제가 아버지한테 더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도연은 딸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은미의 갑작스러운 변화, 너무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사위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은 분명히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옥에 도착한 도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교사 출신답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미의 약속은 정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딸은 마치 달라진 사람처럼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주말에는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반가웠어요. 외로웠던 일상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실래요? 새로 생긴 전통주집이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은미가 제안한 곳은 한옥을 개조한 고급 전통주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당황했어요. 평소 은미는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곳을 선호했는데 갑자기 전통주집이라니 의외였습니다. 여긴 좀 비싸지 않을까? 아버지, 또 그러세요. 제가 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아버지는 이런 곳 좋아하시잖아요. 은미의 말은 맞았어요.
도연은 실제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제부터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은미는 아버지의 일상이나 취향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통주집에서 은미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안주를 직접 떠다 주고 술잔도 계속 채워주며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도연은 딸의 이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외로우시죠? 혼자 계시니까 답답할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야. 나름대로 할 일도 있고 익숙해졌어. 그래도 가족이 자주 찾아뵈어야죠.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뵐게요. 은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도연은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딸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1인당 8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어요. 도연은 계산할 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미야, 이렇게 비싼 곳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은미 부부의 경제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위 준석의 회사도 중소기업이고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준석이가 뭐라고 하지 않니? 이렇게 자주 나오고 돈도 많이 쓰고. 도연의 질문에 은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도 아버지 모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오히려 더 자주 뵈라고 하던걸요. 그런데 도연의 예리한 눈은 은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른 그였습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어요. 도연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은미야, 솔직히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도연이 직접적으로 묻자 은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버지가 모르겠니? 은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께 소홀했던 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도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은미가 자신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 은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고 아버지에게 유난히 애교를 부렸어요.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니? 아, 그냥 친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은미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중요한 일과 관련된 연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응, 지난달에 받았어. 왜? 그냥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혹시 보험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나요? 그런 건 다 정리되어 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모님 보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도연은 딸의 진짜 의도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 비싼 식사 대접, 그리고 이제는 보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고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하지만 뭘까? 도연은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이에요. 도연의 의심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사위 이준석의 진짜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은미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도연은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근처 카페에 잠시 들렀어요. 그런데 카페 구석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약속한 돈 언제 주실 건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사위 준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째 면도하지 않은 듯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곧이 언제예요? 벌써 반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준석 씨,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다음 주까지 최소한 이자라도 갚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낯선 남자의 말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걱정 마세요.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준석이 간신히 짜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큰 돈이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준석 씨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도연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의 갑작스러운 변화, 계속되는 비싼 식사 대접, 그리고 보험에 대한 질문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남자들이 떠난 후 준석은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가 빚에 쪼들리고 있다면 은미의 행동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며칠 후 도연은 우연히 준석의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준석이 장인어른이시죠?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준석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해요. 사업 투자 때문에. 사업 투자요? 아, 혹시 모르시나요? 준석이가 작년에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못되어서 동료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준석이 무리한 사업 투자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을 봤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당할 거예요. 집도 담보로 잡혔다고 들었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은미는 왜 이런 일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미야, 아버지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별일 없다고 했는데 전화 너머로 은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사업이요?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걱정되어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올해는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은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도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었어요. 도연 씨, 사위분이 요즘 힘들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사위분이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던데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려고 한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사를 가려는 줄 알았는데 금매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요. 집을 금매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도연은 이제야 사위의 진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위가 큰 빚을 지고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미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도연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돌아가며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며칠 후 도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에 놓인 은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잠깐 보였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확인됐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자신의 보험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은미가 돌아오자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딸과 사위가 정말로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자신의 보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은미로 되어 있어야 할 수익자가 이준석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변경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무단으로 변경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은미와 준석이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작스러운 관심, 비싼 식사 대접,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자신의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도연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딸과 사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불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은미가 또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형부도 함께 뵙고 싶어 해요. 오랜만에 셋이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준석이 함께 온다는 말에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평소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함께 만나자고 하다니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저희가 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온다는 말에 도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은미는 집에 오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후 6시경 은미와 준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준석은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도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준석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들다면서? 도연의 질문에 준석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편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응, 나는 괜찮아. 은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고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즐겨 마시던 막걸리까지 준비해온 것을 보니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좋은 술도 준비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예요. 은미가 꺼내든 막걸리는 평소 마시던 것과는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가격도 비싸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금 의아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비싼 걸 왜 사왔니? 평소 마시던 것도 충분한데.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라는 은미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둘째 딸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지, 급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 생명보험 관련해서요. 혹시 최근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셨나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 이런 걸 왜 묻는 거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다. 나는 변경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니?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보험 수익자가 큰언니에서 형부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지난달에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발견한 사실을 지연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아버지 보험 관련 서류가 제 이메일로도 오거든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비상연락처로 제 이메일을 등록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익자 변경 확인 메일이 와서 확인해 봤더니 도연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받은 메일을 통해 보험 수익자 변경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큰언니나 형부가 뭔가 말한 적 있나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 동의 없이는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건데요. 전화를 받는 도연의 표정을 보던 은미와 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상황이 좀.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 지금 큰언니나 형부와 함께 계신가요? 지연의 예리한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래. 지금 함께 있어. 아버지,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보험 금액도 엄청 큰 금액이고, 이런 식으로 수익자를 바꾸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은미와 준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알겠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전화를 끄는 도연은 은미와 준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은미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은미야, 지연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내 보험 수익자가 준석이로 바뀌었다는 게. 은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대답해봐. 사실이냐?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40년간 교장으로 일하며 쌓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희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냐? 도연의 질문에 은미와 준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미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평생 믿었던 딸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보험까지 건드린 거냐? 도연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은미의 갑작스러운 관심, 비싼 식사 대접,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술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오늘 준비한 술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의 전화가 끊어진 후 한호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앞에 놓인 막걸리 잔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평소 즐겨 마시던 막걸리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은미가 특별히 준비했다던 그 술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도연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준석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지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도연은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해라고? 그럼 보험 수익자가 바뀐 것도 오해냐? 도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은미 역시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은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준석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버님,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속을 생각이 없었어요.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본 그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설명이라. 그럼 내 동의도 없이 보험을 건드린 것부터 설명해봐라.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형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빚이 많다고 해서 내 보험을 멋대로 건드려도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은미의 변명을 들으며 도연은 점점 화가 났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냐? 도연의 직설적인 말에 준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특별한 술까지 준비한 게 우연이라는 거냐? 도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은미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지연의 전화로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럼 왜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냐? 그것도 내 몰래?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리냐?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은미와 준석이 동시에 부인했지만 도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앞에 놓인 막걸리가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 술 말이야. 정말 그냥 좋은 술이냐? 도연의 질문에 은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네, 당연히 그냥 막걸리예요. 왜 그런 걸 의심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마셔봐라. 도연이 술잔을 은미 앞으로 밀어주자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마셨을 텐데 오늘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버지, 제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못 마시는 술을 왜 샀냐? 그것도 이렇게 비싼 걸로. 도연의 논리적인 질문에 은미는 대답을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준석이 급하게 나섰어요. 아버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준석도 술잔을 들고는 망설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마시냐? 좋은 술이라며? 도연의 추궁에 준석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그때 은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도연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만. 은미의 말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뭘 하려고 했다는 거냐? 그냥 잠깐 잠들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은미의 고백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딸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게 한다고? 그래서 뭘 하려고?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잠든 사이에 사고로 보이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미가 아버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거냐? 막걸리 잔을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딸이 자신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기른 냉정함도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호가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앞에 놓인 막걸리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딸과 사위의 계획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여전히 아버지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준석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은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한옥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도연은 딸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딘가 안타까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냐?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만 뭘 하려고 했다는 거냐? 끝까지 말해봐라. 도연의 단호한 요구에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면제와 근육이완제를 조금. 그래서 아버님이 잠든 사이에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 준석의 고백을 들은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고로? 어떤 사고 말이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보이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경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 한잔 해야지. 갑자기 도연이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미와 준석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안 돼요. 그거 마시면. 왜? 내가 마시면 안 되냐? 내 딸이 특별히 준비한 술인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했어요. 술잔을 입술에 가까이 대면서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은미와 준석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미가 급하게 일어나 아버지의 술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재빨리 피했어요. 왜 그러냐? 좋은 술이라며? 특별한 날이라며? 도연이 다시 술잔을 입술에 가져가자 준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뒤집으며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동시에 옆에 놓아둔 지팡이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까지 속이려 했구나. 도연의 외침과 함께 지팡이가 준석의 정강이를 강하게 내려쳤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준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은미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거실 전화기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40년간 학교에서 단련된 몸이 아직 건재했습니다. 110이에요? 신고하겠습니다.
도연의 신고 전화에 은미와 준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미가 울며 매달렸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전주시 한복로에 있는 한옥에서 살인 미수가 일어났습니다. 72세 노인을 독살하려 한 사건이에요. 도연의 침착한 신고에 은미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지팡이에 맞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는 제 딸과 사위입니다. 박은미 45세, 그리고 이준석 48세입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 이름을 직접 신고하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아무리 분노했어도 가족을 신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요? 여기 독이 든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무단으로 변경한 서류도 있어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드레날린이 치솟았다가 이제야 진정되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은미가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내저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다 끝났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는 거냐? 도연의 질책에 은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준석도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경찰한테 취소해달라고 해주세요. 은미의 마지막 부탁이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막걸리와 쓰러져 있는 준석, 그리고 울고 있는 은미를 보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한옥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경찰들은 현장에 흩어진 막걸리를 증거품으로 수거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준석은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은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미가 경찰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막걸리에서는 졸피뎀과 미다졸람이 검출되었습니다. 졸피뎀은 강력한 수면제였고 미다졸람은 근육이완제였어요. 두 약물이 함께 사용되면 의식을 잃게 하고 근육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드시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드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딸과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또한 보험 서류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어요. 보험회사 조사 결과 도연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적 감정을 통해 은미가 아버지의 서명을 흉내내서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피해자 박은미와 이준석은 서명을 위조해서 피해자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험 금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몰랐던 보험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입한 보험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연은 딸과 사위를 다시 마주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은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준석은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들어왔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 15억 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거액의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니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자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은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깊었어요. 그런 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 있던 은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도연은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제가 딸을 용서한다고 해서 법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법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석이 먼저 일어섰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은미는 제가 협박해서 억지로 시킨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은미가 일어섰어요.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은미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형부가 저를 협박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동의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은미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만은, 제발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가 돌봐주세요. 도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독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준석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범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준석에게는 살인미수 및 문서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준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피고인 박은미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가정주부로서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강요가 있었던 점을 참작합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며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따라서 피고인 박은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은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실형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도연과 은미가 마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미야, 이제 정말 끝이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도연은 돌아섰어요. 40년간 쌓아온 부녀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서예를 하고 텃밭을 돌보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미 며칠 전에 예약을 잡아둔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유언장이 있으시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전면 수정하려고 해요. 변호사는 도연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제 모든 재산을 둘째 딸 박지연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도연의 말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따님 쪽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어요? 네.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전주 한옥과 땅이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 3억, 주식이 2억 정도 있어요. 변호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총 2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시네요. 그럼 모든 재산을 박지연 씨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박은미나 이준석이 이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니까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미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이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은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들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도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손자, 손녀들은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미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안 된다. 이미 끝난 일이야. 아버지, 그럼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해요. 집도 팔렸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도연은 딸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은미 가족이 정말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급매로 처분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착하던 은미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약해지나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매정하다고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미국에서 지연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걱정해서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내가 왜 왔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큰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연은 아버지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요?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가족이라고?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가족이냐?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큰언니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지연도 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긴 하더라. 아버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미국에서 하던 일도 정리하고. 아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가 외로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올게요. 지연이 돌아간 후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고추가 풍성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데 정작 진짜 가족은 돈과 상관없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저녁 무렵 도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는데 욕심이 그걸 앗아가 버렸구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도연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서예와 텃밭, 그리고 가끔 지연과의 연락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지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어요. 한옥의 처마 끝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간 일들을 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